조국 전 장관의 방배독 자택에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여성들이 등장을 해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여 있는 이 여성들이 카메라를 가리거나 기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앞에 모인 여성들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성들 몇 명, 한 3, 40대 여성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본인의 이제 자켓을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기자의 카메라를 자켓을 이용해서 가리고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그런 행태들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조국 집 앞 사수 열혈 조국 수호대 사진기자 촬영 방해 1. 지난 1일 조국 귀가 촬영 시도에 여성 3, 4명이 등장해서 찍지 마세요. 카메라를 저지했다. 그리고 2. 취재진의 질문을 방해하는 행동들. 조국 집 주변 취재진들에게 헌법 17조가 적힌 용지를 들이밀며 여기를 떠나라 라고 압박을 한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서 지구를 떠나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여기를 떠나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매일 7명에서 9명이 돌아가면서 집 앞을 사수하고 있다. 돌아가면서 집 앞을 사수한다. 당번기 혐의군요. 취재진의 신상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듯하다라는 기자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A씨는요. 아니 취재 목적도 아니고 연예인 극성 팬처럼 아파트를 서성거리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저 사진 혹시 크게 있나요? 자, 오늘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인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기자의 신장이 상당한데 옆에서 여성이 까치발을 하면서 자켓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 펄럭펄럭 사진 못 찍지 마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사진으로도 보여 있는데 장혜원 교수님 주민들은 무슨 연예인 극성팬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네요. 사생팬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생활까지만 다 찍는 이런 분들. 저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걸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계신 것 같아요. 본인들 말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뭐 사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여기에 와서 만난 사람들이고, 근데 물론 이제 와서 만나서 연락처를 공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여성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남성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몇 교대를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조직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만나서 조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조국 수호대라고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앞서 뭐 검찰의 취재진에는 카메라가 잡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모이신 분들은 조금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극단적인 데 계신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저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예를 들어 뭐 혐의가 예를 들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어떤 부당한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썼다라고 이제 우길 정도의 이제 많은 이제 극심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극심한 지지자들이 있었고 전 예전에 황우석 박사 사건 때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혐의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지지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냥 그것과 좀 다르지 않다. 다만 취재진들에게 단지 뭐 가리고 헌법을 들이미는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취재진들을 또 괴롭히는 행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취재진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따라가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따라가서 취재진들이 오히려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너희들이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무랍이 법정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법치주의를 사실 외쳤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분들이 너무 극성이고 뭐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분들도 사실은 국민의 일원이거든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서게 됐을까? 이 모든 것들을 앞서 계좌를 조국 전 장관이 얼른 오픈해서 좋겠다라고 했듯이 전 장관 임명되기 전부터 의혹이 나왔던 거를 본인이 셀프 기자회견 하듯이 얼른 다 처리했으면 사실은 장관직을 그만둘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본인이 아무런 뭐 죄가 없고 깨끗하다면 근데 모든 일들을 사실은 본인이 어쩌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애꿎은 시민들이 수호대까지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 정작 주인공은 또 그 집안에 가만히 있고 이걸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참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실은 김弁박사님, 장현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분들은 조 전 장관이 좋고 조 전 장관이 무죄라고 어쩌면 믿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혹여 법원에서 계좌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검찰에게 선선히
뭔가를 제공하는 모습.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기대하는 건가요? 조국 전 장관은 공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SNS를 참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특히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공적인 인물로서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태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출근하는 길에 자녀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가짜뉴스다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는 모습을 보였죠. 조금 전에 장희영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문제가 불거지고 났는데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 채택해야 될 증인들을 여당이 채택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문회에 서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 당시 조국 장관이 선택했던 것은 본인은 밤을 새서라도 국민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명하겠다라고 국회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줬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과거에 정말 SNS를 즐겨왔던 모습처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명들을 충분히 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렇게 방배동 자택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모든 시간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속이 되거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죠. 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됐고 이젠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까지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쏙 빼어놓고 보고 나면 이 일들이 손이 떼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이 조국 전 장관 측을 지켰던 수많은 지지자들은 정경심 교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 정점은 조국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에 칼끝이 향하고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병민 박사님 생각은 그때 서초동에서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네. 라고 외쳤던 게 사실은 가로 열고 정경심은 됐고 조국 교수님 사랑해요 라는 거다. 조국 교수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지지자들을 바탕으로 또다시 조국 지키기 2차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법적인 영역 아래서 조국 교수가 똑같은 모든 국민들과 형평적인 잣대 속에서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